여름철만 되면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에어컨 한두 시간 켜놨을 뿐인데 요금이 깜짝 놀랄 수준으로 올라가 있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무더위를 참고 살 수도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지내자니 괴롭고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덥지 않게 그리고 돈도 아끼는 아주 똑똑한 에어컨 절약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여름철 전기세를 절반 가까이 줄이셨다고 하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꿀팁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 이 한 가지만 잘 실천해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1. 적정 온도 설정 26도에서 28도, 이게 황금 구간입니다. 에어컨을 켤 때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게 바로 온도죠. 그런데 이 온도 설정이 전기요금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22도나 23도로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낮은 온도가 사실 전기요금을 확 올리는 주범입니다.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소비 전력이 710% 가까이 더 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24도에서 22도로 내리면 전력 사용량이 15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덥다고 무작정 낮추면 시원함은 잠깐이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몇 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기요금 절약과 쾌적함을 모두 잡는 온도는 바로 26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에어컨이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효율 구간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땀이 나도 쉽게 마르지 않고 체온 조절이 예전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냉방병, 관절통, 혈압 저하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26도, 28도는 건강과 전기요금 모두를 지키는 똑똑한 온도인 셈이죠. 그런데 26도면 더운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더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방 안 곳곳으로 퍼지지 않으면 아무리 틀어도 더운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땐 선풍기를 벽 쪽이나 천장 방향으로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 에어컨의 부담도 줄어들어서 전기세가 줄어드는 건 물론 에어컨 수명도 길어집니다. 추가 팁 하나 드리면 에어컨의 자동 운전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 에어컨에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똑똑한 기능이 들어있어 실내 온도를 감지하면서 에너지를 덜 쓰고 너무 차갑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 운전 기능을 활용하면 설정 온도를 깜빡해도 걱정 없고 밤에 잠들 때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정리하자면 에어컨은 무조건 낮은 온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낮은 온도는 건강에도 해롭고 전기요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시원하면서도 부담 없는 냉방을 원하신다면 2628도 설정 선풍기 병행 자동 운전 모드 활용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온도 조절 하나로도 전기요금이 매달 10,000원 이상 절약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기세 절약의 기본 중 기본. 여름철 에어컨을 켰는데 이상하게 바람은 약하고 냄새까지 나더라. 이런 경험 있으셨죠? 이럴 땐 대부분 필터가 먼지로 가득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어컨 내부에는 공기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방 안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털, 꽃가루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으면 점점 더러운 먼지가 쌓이고 결국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에어컨이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쓰게 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시간 동안 켜도 필터가 더러우면 냉방 효율이 1520%까지 떨어지고 전기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냄새도 나고 건강에도 좋지 않죠. 폐 질환이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특히 시니어층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34주에 한 번, 즉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창문을 자주 여는 환경이라면 23주에 한 번이 좋습니다. 청소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에어컨은 전면 커버를 살짝 열면 필터가 바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뒤 필터를 꺼내서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푼 후 조심스럽게 씻어주세요. 세제가 없다면 흐르는 물에 솔로 살살 문질러도 괜찮습니다. 씻은 필터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뒤에 다시 끼워 넣어야 곰팡이나 냄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필터 청소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실외기 주변의 먼지 제거입니다. 실외기에 낙엽, 먼지, 쓰레기 등이 쌓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막히고 결국 냉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력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실외기는 가능한 한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두시는 게 좋고 먼지가 눈에 띄면 마른 걸레로 살짝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바꿔도 필터 청소가 안 되면 절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죠. 따라서 전기세를 아끼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필터 청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전기세는 줄고 바람은 더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3. 외출할 때는 무조건 끄지 마세요. 절전 모드와 타이머 활용이 전기세를 줄입니다. 에어컨 절약 팁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집 비울 땐 무조건 꺼야지. 그래야 전기세 아끼지. 그런데 이 생각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켜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 에어컨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실내 온도를 한꺼번에 확 낮추려고 강한 냉방 모드로 돌아가면서 전기 소모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럴 때 순간 소비 전력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아지기도 하죠. 즉 외출했다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는 게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름철 낮 시간 동안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완전히 꺼두는 것보다는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도록 설정해 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절전 모드나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절전 모드 에코 모드. 요즘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절전 혹은 에코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알아서 냉방을 조절해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작동하지 않도록 전력을 조절해 줍니다. 실내 온도가 일정 이상 내려가면 강한 냉방을 멈추고 부드럽게 유지하거나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켜두더라도 전기세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타이머 설정하기. 예를 들어 외출할 때 2시간 뒤에 돌아올 예정이라면 에어컨을 완전히 끄지 말고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1시간 뒤에 꺼지게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에어컨이 너무 무리하지 않아서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밤에 잘 때도 이 타이머 기능이 유용합니다. 잠들기 전 에어컨을 켜두고 12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게 하면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막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스마트폰 앱이나 리모컨으로 외부에서도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외출 1020분 전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켜서 실내를 시원하게 해두고 과도한 냉방 없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없더라도 타이머나 절전 모드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외출할 때 무조건 전원 OFF는 상황에 따라 비효율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짧은 외출, 예를 들어 마트나 병원 다녀오는 12시간 정도라면 절전 모드 유지가 훨씬 전기세 절약에 유리합니다. 장시간 외출이라면 꺼도 되지만 짧은 외출은 오히려 냉방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껐다 켜는 것보다는 에어컨의 똑똑한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절약의 핵심입니다. 절전 모드, 타이머, 자동운전 기능만 잘 써도 전기세는 줄고 집안은 언제나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전기세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커튼과 블라인드로 햇빛 차단하기. 실내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실내가 잘 안 시원해지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간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단순히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실내 온도를 순식간에 2도 5도 이상 높이는 강력한 열기를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특히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해가 가장 강할 때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방이 금세 덥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만 잘 차단해줘도 에어컨이 훨씬 덜 힘들게 작동하게 되고 전기세가 15%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직사광선을 막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막 커튼 사용하기. 암막 커튼은 말 그대로 햇빛을 거의 완전히 차단해주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보통 일반 커튼보다 두껍고 겉감과 안감이 겹쳐진 형태인데 햇빛뿐 아니라 바깥의 뜨거운 열기 자체도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실제로 암막 커튼을 설치한 방과 일반 커튼만 쳐진 방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한낮에는 최대 3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창이 남향이거나 서양이라면 해가 길게 들어오면서 온도가 더 오르기 때문에 암막 커튼 효과가 더욱 큽니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 냉방 속도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도 줄어듭니다.
둘째, 롤 블라인드나 버티컬 블라인드 활용하기. 암막 커튼이 부담스럽거나 집 인테리어가 밝은 톤이라면 롤 블라인드나 버티컬 세로형 블라인드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블라인드들은 햇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빛은 막고 바람은 통하게 해줍니다. 특히 바깥이 보이는 반투명 타입도 있어 답답함 없이 시원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블라인드는 특히 거실 창문, 주방 창문처럼 넓은 창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빛만 잘 차단해줘도 냉방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같은 에어컨 설정 온도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추가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중 유리 창단열 유리이나 창문용 단열 필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열 필름은 햇빛의 복사열을 막아줘서 유리창을 통한 열기 유입을 줄여주고 에어컨이 덜 힘들게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시중에 쉽게 붙일 수 있는 제품들이 많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 큰 투자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에어컨을 더 열심히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커튼이나 블라인드 하나로 햇빛과 열기를 차단하면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세게 틀 필요도 없고 냉방도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기세를 아끼고 싶다면 에어컨 온도 조절만큼 중요한 게 바로 햇빛을 차단하는 창문 관리입니다. 작은 커튼 하나가 전기요금 절약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5. 실외기 관리로 냉방 효율 높이기 보이지 않아도 전기세에 큰 영향. 여름철 전기요금이 유독 많이 나올 때 에어컨 본체만 점검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밖에 있는 실외기, 즉 에어컨 바깥쪽에 설치된 이 장치입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실내기로 보내주는 핵심 장치죠. 그런데 이 실외기가 더운 바람을 내보내지 못하거나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에어컨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결국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전기는 더 많이 쓰이게 되죠. 실외기 한 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세가 2030%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실외기 주변은 항상 텅 비게 유지하기. 실외기는 공기를 뿜어내고 흡입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막혀 있으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빨래 건조대, 화분, 박스, 쓰레기 봉투 같은 걸 실외기 주변에 두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기계로 들어가 냉방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실외기 주변은 최소 30cm 이상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쪽과 뒷면은 바람이 잘 통하게 열어두어야 하고 앞쪽 송풍구 앞에는 절대로 장애물을 두지 마세요. 둘째, 직사광선 피하기 그늘막 설치하기. 한여름 낮 실외기 위에 손을 대보면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직사광선은 실외기를 빠르게 달구고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땐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높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란다에 실외기가 있는 경우엔 커튼을 설치하거나 옥외형 실외기라면 차양막이나 간단한 차광 천막을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실외기의 열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기순환이 잘 되게 그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막을 너무 가깝게 덮거나 사방을 가려버리면 오히려 공기순환이 안 돼서 역효과가 납니다. 윗부분만 살짝 덮어 그늘을 만들고 옆면은 뚫려 있어야 합니다. 셋째, 먼지 청소는 마른 솔이나 브러쉬로 살살. 실외기는 외부에 있다 보니 먼지와 낙엽,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환풍구의 그릴 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면 공기 순환이 막히고 소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 마른 솔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로 외부 그릴에 붙은 먼지를 살살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로 직접 씻거나 내부를 분해하는 건 위험하니 하지 마시고 겉면만 가볍게 닦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추가로 실외기 아래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인 물이 있으면 곰팡이나 부식이 생기고 기계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진동 소음 점검도 꼭 필요합니다. 간혹 실외기에서 웅웅거리거나 덜덜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실외기가 바닥과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오래되어 부품이 느슨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실외기 고정대를 다시 조여주거나 진동 방지 고무 패드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소음이 줄어들고 기계가 더 오래 갑니다. 정리하자면 실외기는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에어컨 전력 소모와 냉방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치입니다. 주변 정리 30cm 이상 확보, 직사광선 피하기 차양 설치, 외부 먼지 청소, 소음 점검 및 고정 상태 확인.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에어컨은 더 적은 전기로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전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 써주는 것, 그게 진짜 절약의 시작입니다. 올여름 에어컨은 계속 틀어야겠고, 전기요금은 걱정되고, 이런 고민 누구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사실 알고 보면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커튼 하나로 햇빛을 막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고 온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에어컨은 훨씬 똑똑하게 작동하고 전기세는 눈에 띄게 절약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 에어컨도 절약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여름은 더 똑똑하게, 더 시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스스로 뿌듯해지는 기분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건 진짜 효과 봤어요 하는 꿀팁도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서로 더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